영화 터미네이터 2 심판의 날을 본 적이 있다면 T-1000이라는 로봇을 기억하실 거예요. 아놀드 슈왈제네거가 훌륭하게 연기한 주인공의 임무는 로봇으로부터 사라와 존 코너를 보호하는 거였죠. 이 로봇은 인간보다 훨씬 강해서 맨손으로 강철을 구부리고 훨씬 큰 로봇을 던질 수 있어요. 하지만 가장 멋진 특징은 모양을 바꿀 수 있다는 점이에요. 액체 금속으로 만들어져 심각한 손상 후에도 회복할 수 있어요.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들어보세요. 과학자들이 실제로 T-1000과 비슷한 것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들은 금속이 혼합된 물질을 발명했는데 자기 활성상 전이 물질, MPTM이라는 꽤나 놀라운 성질의 물질이에요. 이 로봇은 화면 속 프로토타입의 초소형 레고 크기 모델처럼 보이는데요. 이 작은 로봇은 섭씨 30도인 손에서 녹았다가 다시 원래 모양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테스트 결과 이 초능력을 이용해 작은 감방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마법처럼 보이는 것의 비밀은 물리학이에요. 자기장은 실제 T-1000이 만들어지는 금속 중 하나인 갈륨 내부의 전류를 생성해요. 그러면 약간의 열이 발생하고 고체 물질이 액체로 변해요. 이 작은 로봇은 자기장의 영향을 받아 다른 재능도 보여줄 수 있어요. 자기 키의 20배를 점프하고 분당 1500회 회전하며 놀라운 속도를 낼 수 있죠. 인생에 이 작은 녀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직 정품은 구매할 수 없지만 터미네이터 액션 피겨나 조립 키트를 구매해 볼 수 있어요. 녹았다가 다시 굳을 수 있는 소재는 관객을 즐겁게 하는 것보다 더 실용적인 용도로 쓰일 수 있어요. 가장 좁은 구석까지 닿을 수 있는 도구를 상상해 보세요. 액체 형태로 바꾸면 구멍에 들어갔다가 다시 고체가 되어 밀봉돼요. 엔지니어라면 누구나 꿈꾸는 일이죠. 또한 구성에 쓰인 금속인 갈륨은 훌륭한 전기 전도체이기 때문에 LED 회로의 용접기 역할도 할 수 있어요. 약물을 전달하고 환자의 장기에서 이물질을 제거해서 생명을 구할 수도 있죠. 터미네이터 팬들이 잠깐만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라고 말하게 만드는 소재는 MPTM이 처음이 아니에요. 니티놀은 아무리 구부려도 원래의 형태를 기억하고 항상 제자리로 돌아가는 초탄성 소재입니다. 지금까지 스텐트를 만드는 데 성공적으로 사용됐죠. 필요한 사람들에게 동맥을 열어주는 작은 그물 모양의 튜브인데요. 니티놀은 차가운 온도에서 필요할 때 구부릴 수 있고 가열하면 원래 상태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해요. 내구성이 뛰어나서 오래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치아 교정기, 기계식 시계 스프링, 골프클럽용 인서트, 그리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마술쇼에서 사용되는 스스로 구부러지는 숟가락에도 니티놀을 사용해요. 우리에게도 펼쳐진 또 다른 터미네이터 현실은 드론의 대규모 사용이에요. 휴가에 필요한 가방을 막판에 주문한 사람에게 배달하고 뉴스쇼와 팀 삼촌의 결혼식을 위한 최고의 영상을 촬영하고 수색 및 구조팀을 지원하고 원조품을 수송하고 야생동물을 모니터링하고 건물에 접근이 불가능한 부분을 검사하고 드론이 하지 않는 일을 나열하는 게 더 쉬울 것 같네요. 영화의 두 번째에서 슈왈제네거의 캐릭터는 자신의 CPU가 신경망 프로세서이며 인간과 더 많이 접촉할수록 더 많은 것을 배운다고 설명해요.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 지금쯤 영화를 다시 보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아마존에서 사본을 구하실 수 있어요. 어쨌든 터미네이터가 말하는 게 실제 신경망과 매우 비슷하게 들리지 않나요? 인간의 뇌와 비슷하게 모델링되어 있어요. 수천 개의 훈련 예제를 분석해서 컴퓨터가 작업을 수행하도록 훈련시키는 것이 아이디어죠. 객체 인식 시스템은 수많은 이미지를 보고 몇 가지 패턴을 골라내 자동차나 푸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학습해요. 충분히 훈련되면 날씨와 주식시장 상황을 예측하는 것부터 얼굴을 인식하고 추천할 넷플릭스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것까지 모든 종류의 작업을 수행할 수 있어요. 모두 멋지게 들리지만 영화에서 가장 멋진 건 무서운 사람처럼 생긴 로봇이에요. 휴머노이드 로봇은 아직 프로젝트 단계에 머물러 있지만 몇몇 로봇은 거의 살아서 움직이고 있어요. 물류와 제조에 능숙해 공장과 창고에서 일하는 휴머노이드 로봇도 있죠. 오케스트라를 지휘하고 바다 밑에서 잠수하고 노인을 돕는 등 못하는 것이 있나 모르겠어요. 그럼 우리가 곧 인공지능에 대체될까봐 걱정해야 할까요? 인공지능이 점점 더 좋아지고 있기는 하지만 다행히도 아직은 그럴 가능성이 낮아요. 기계는 아직 인간과 같은 감성지능과 의사결정 능력을 갖추진 못했어요. 인공지능은 매우 똑똑하지만 인간이 시키지 않는 한 세상을 정복할 동기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의 인공지능 시스템이나 앱이 자유를 찾아 우주를 지배하기로 결심하더라도 그렇게 할 만큼 강력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숨을 고르세요. 하지만 휴머노이드가 마스터한 한 가지는 유머 감각이에요.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한 전시회에서 한 남성이 로봇에게 남자친구가 있냐고 묻자 로봇은 연애를 하지 않는다며 안타깝게도 없다고 대답했어요. 인공지능에게 거절을 당하다니 21세기다운 문제네요. 이 가슴 아픈 로봇의 이름은 아메카였어요. 이 로봇을 만든 영국 회사 엔지니어드 아츠는 이 로봇을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휴머노이드 로봇이라고 불러요. 너무 세밀하고 실물 같아서 그 남자가 작업을 걸고 싶었던 게 놀랍지도 않아요. 아메카는 모든 감정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고 놀라움 등을 사실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심지어 하품하고 어깨를 으쓱하고 눈을 깜빡이고 코를 긁기도 하죠. 아메카의 눈에는 카메라가 있어서 사용자의 얼굴을 기억하고 추적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화하는 것이 가젯 화면을 쳐다보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아요. 또한 얼굴 앞에 있는 사람의 손가락과 같은 물체도 감지할 수 있어서 가까이 다가가면 반응해요. 이 아름다운 로봇은 작동하기 전혀 어렵지 않아요. 자체적으로 업데이트되는 클라우드 기반 펌웨어를 사용하는데 기술에 전혀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아메카를 사용할 수 있어요. 소프트웨어 시스템에 로그인하기만 하면 어디서든 로봇을 제어할 수 있죠. 교통체증에 갇혀서 직접 나타나지 않아도 로봇 어시스턴트가 손님을 맞이하고 프로젝트를 발표한다고 상상해보세요. 이 로봇 비서의 AI는 매우 발전되어 있어 두 가지 작업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어요. 심지어 더 중요한 작업을 골라 우선순위를 지정할 수도 있어요. 아메카를 구매하고 싶다면 10만 달러 이상을 지불할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설계한 휴머노이드 아틀라스는 계단을 오르내리고 층 사이를 뛰어다니며 무거운 물건을 적절한 거리에서 집어들고 운반하고 던질 수 있어요. 아틀라스는 고정된 한 손가락과 움직이는 한 손가락으로 물건을 잡을 수도 있어요. 이 모든 것이 아틀라스를 이상적인 창고 도우미로 만들어줘요. 가장 최근의 성과는 540도 역방향 다축 플립이에요. 엔지니어가 로봇을 프로그래밍하는 것은 말처럼 복잡했어요. 아틀라스는 단순히 파쿠르 챔피언처럼 움직이는 것뿐만이 아니에요. 주변 환경을 고려해서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이동하는 가장 효율적인 경로를 계획할 수도 있어요. 또한 실수를 하거나 장애물을 극복해야 할 때를 기억해요.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모든 구성 요소를 활성화해요. 모든 부품이 3D 프린팅으로 제작됐기 때문에 아틀라스는 1.5m 높이에 89kg에 불과할 정도로 무겁지 않아요. 이 똑똑한 로봇 친구는 연구용 플랫폼이기 때문에 아직은 구매할 수 없어요. 엔지니어들이 계속 개선하고 있는 만큼 머지않아 창고에서 나와 자체 물류 회사를 설립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면 아틀라스를 구매하고 싶지는 않더라도 이력서를 보내게 될 수도 있겠죠.